이제 우리 화작이 열한 문제기는 하잖아. 그치? 그 열한 문제 중에서 1번, 2번, 3번, 그리고 4, 5, 6, 7, 8까지도 갈 수 있고 9, 10, 11. 보통은 요렇게 나오지, 그치? 근데 여기가 화법 문제, 여기가 작문 문제, 여기가 화작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솔직히 맨날 하는 얘기지만 저기가 이제 화작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가 이제 화법 문제에 좀 주력이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작문 문제에 좀 주력이 되어 있으면, 여기가 뭐다? 여기야말로 정말 진정한 화작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순서가 뒤바뀔 수는 있어. 왜냐하면 여기가 가, 나 세트 지문이 나오는데, 가가 만약에 화법이고 작문이면 요 순서대로 나오죠. 이게 만약에 이제 스위치되어 있으면 이것도 스위치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가 제일 우리를 조금 힘겹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오늘 여기부터 진도를 조금 나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여기가 우리 진도에서는 어느 페이지냐면 2페이지 펼쳐주시면 되겠네요. 마침 딱 페이지 펴기 좋게 2, 3페이지를 같이 양쪽에 놓고 보면은 조금 수업 듣기가 좀 편할 것 같은데? 맞죠? 2, 3페이지 같이 놓고 수업을 듣겠습니다. 자, 지금 가에는 얘들아, 우리 지금 여기 쓴 거랑 이제 스위치되어 있는 거지, 그치? 가가 작문이고요. 나가 면접이다. 얘들아, 이 면접 지문이 우리 요번에 수특에 나왔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자. 가에는 비평문이 하나 있고, 나에는 이제 글이 하나, 이거 면접 지문이 하나 나와 있네요. 자신의 일상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고 누리소통망에 공유하는 인증샷은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얘들아, 이게 요즘 실태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야. 이제 분홍 색깔 볼게요. 이제 인증샷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으로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 자, 개념 정의해줬고 실태를 우리한테 보여줬는데, 선생님 거기 얘들아 분홍색 체크해놓고 시의성이라는 말 보여요? 그 시대에 약간 너희 편하게 말하면 유행하는 바, 요즘 이슈. 그러니까 요즘 이슈라고 하면 딱 알아듣기 편할 것 같아. 요즘 이슈. 시일성을 잘 반영했냐야, 글감이. 글감이 어때요, 소재? 글의 소재, 인증샷. 요즘 인증샷 많이 찍지, 그치? 그럼 뭐야? 시일성이 있는 소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갑니다. 인증샷은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으로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언제든 사진과 영상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이로 인해서 일상에서 자신을 표현할 기회가 확대된 것을 그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이 인증샷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인증샷이 과시와 허세, 얘들아 과시세모, 허세세모, 가시와 허세에 기인한 보여주기식 행위라고 지적을 한다. 얘들아 잠깐만 있어봐. 근데 디귿에서 이런다? 그러나 인증샷에는 운동이나 독서 등 자기 개발과 관련된 것도 있다는 점에서 인증샷의 긍정적인 측면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얘는 뭘 하려고 하냐면 요즘 시일성이 아주 도드라지는 인증샷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나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인증샷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얘기하기 전에 물론 인증샷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해. 근데 나는 이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내려가면은 요런 거 하나 집중을 해야 돼. 얘가 이 부정적인 것들을 먼저 싹 깔아놓고 나서 이걸 전면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아. 물론 이쪽 의견에 좀 집중돼서 전개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쪽 의견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비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어디서 하냐면 이따 면접 볼 때 면접관이 물어봐. 근데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 살짝 언급은 했는데 전면적으로 명시해서 비판하지는 않았네요 하니까 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하면서 그쪽에서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그때 이거 얘들아 선생님이 색깔 일치시켜 놓은 거야. 가 지문이랑 나 지문이랑 일치시켜 놨어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랑 한번 바로 넘어가 볼래? 봐봐. 하늘 색깔 바로 가봐. 바로 오른쪽에 그런데 인증샷이 보여주기식 행위이고 부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아주 대놓고 비판하지는 않았네요. 명시적이라는 게 대놓고 비판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대놓고 비판하지는 않았네요. 그 지적이 지닌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했더니 지원자가 네, 그러한 지적은 자기 표현의 양상 일부에 불과한 가시와 허세를 인증샷의 주된 특성으로 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인증샷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담아 자신을 표현하려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걸 원래 가에 썼다면 이 파란색 밑줄 친 부분 있죠?
이걸 만약에 가에 썼다면 명시한 거지만 가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걸 명시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다시 우리 디귿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나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3문단으로 갈게요. 예를 들어서 운동 인증샷은 운동과 건강한 신체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꾸준한 운동 습관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기록하고 공유하는 활동이 동기를 유발하고 개인의 실천 의지를 북돋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동그라미 고등학교의 정세모 학생은 내가 운동하는 것은 누가 알아주니 동기부여가 되고 작심삼일로 그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하고 학생의 목소리를 직접 제시한 이유는 뭐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효과 하나 잡아둘게요. 또 다른 경우도 책을 읽은 후에 감동과 생각을 공유하는 독서 인증샷은 독서의 동기로 작용하면서 얘들아 포인트가 2개 나왔어. 나는 왜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냐면 앞에 보세요. 정리해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뭐다? 동기를 유발한다고 생각한다. 2가지 사례 제시를 했죠. 뭐였어요 얘들아? 운동도 그러하고요. 독서도 그러해. 근데 공통점은 뭐야? 동기 유발을 한다라는 점이었어요. 자, 계속 가보자. 그래서 위축되었던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고 좋은 글귀나 자신의 감상을 누리소통망에 공유하는 데서 나아가 이를 책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로 이어가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독서 자체를 멋진 활동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의 텍스트 힙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게 된 것이 바로 그 근거이다. 또한 마름모 온라인 서점에 따르면 25년 2월 기준에 1020 세대의 도서 구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9% 증가하기도 했다. 자, 여기서 회색 파트 좀 집중해서 볼게요. 회색 보시면 위축되었던 독서 문화를 활성화했다라고 주장했지, 그치? 야, 인증샷이 독서 문화 활동을 활성화시켰어. 자, 앞에 봅니다. 독서 문화를 활성화시켰어. 누가? 인증샷이 얘를 활성화시켰어. 그 근거가 뭐야? 독서량이 증가했어. 독서량이 아니죠? 독서 구매량이 증가했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이따 회색 파트 면접관이 찍고 넘어갈 거거든. 자, 회색 파트 그냥 바로 넘어가 볼까요? 학생 2의 회색 보여요? 바로 넘어갈 수 있지? 색깔 구분되죠? 자, 회색 봐봐. 학생 2. 인증샷이 독서 문화 활성화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근거로 도서 구매량 증가 자료를 활용하셨는데 연관성이 타당하다고 보나요? 지금 생각해보니 연관성이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여기서 미리 해놓을게요. 자, 둘의 연관성이 부족해서 타당한 근거가 아니다라고 이제 체크를 좀 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됐니?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가 파트에 연관성이 부족해서 근거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라는 필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걸 쫙 외우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계속합니다. 이와 같이 인증샷이 바람직한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는 공부, 그리고 절약, 그리고 봉사 이런 거는 아주 긍정적인 기능이지. 이런 긍정적인 사례를 추가하면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고요. 이처럼 다양한 인증샷은 행위 동기로 작용하여 오케이 반복하고 있죠. 얘들아 선생님이 앞에 봐요. 노란 색깔로 체크한 게 다 뭔지 알아요? 동기를 유발한다라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였어. 동기로 작용을 해서 가치 있는 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인증샷 현상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해서 이를 가치 있는 생활 양식의 확산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가에 대해서 38번 가겠습니다. 자, 가를 가시면은요, 1번. 인증샷 현상의 구체적인 사례들의 일관된 관점에다가 밑줄치시고 무슨 관점이에요? 긍정적 관점이죠. 구체적인 사례들은 뭐가 나왔나요, 얘들아?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운동도 나왔고요. 독서 문화를 활성화한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또는 봉사 인증샷, 절약 인증샷, 공부 인증샷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잠깐만. 얘들아, 내가 왜 4번이라고 써놨어? 이거 정답 1번이야, 얘들아. 알겠죠? 이거 빨리 지워. 잘못됐다. 깜짝이야. 이거 1번이 정답이에요.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인증샷의 현상의 실태. 얘들아, 이거 1문단에 나왔지? 인증샷 실태가 분홍 색깔이야. 뭐라고 나왔죠? 이거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이거 실태예요. 하지만 그걸 세대별로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3번.
인증샷 현상의 다양한 관점을 열거했다 했는데 앞에 봐요. 가끔 오해할 수가 있는 게 앞에 봐. 부정적인 거 니은에서 봐가지고 디귿에서 얘기했으니까 이거 열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거 아니라고 해설지에 나와 있고요. 이를 순차적으로 논박. 얘들아 여기 나오는 단어들 좀 집중해봐. 논박은 뭐냐면 논리 있게 반박한다라는 거예요. 자 봐봐 앞에 봐봐요. 물론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하지만 난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지. 이걸 제시해놓고 이걸 논리적으로 반박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얘들아. 뭔 얘기인지 알겠니? 네. 자, 그래서 논박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선생님 수업할 때 여기 선지 안에 들어있는 단어 중에 와, 나 이 단어 솔직히 몰랐어 라고 하는 단어 있으면 체크 꼭 하세요. 알겠지? 아무렇지도 않게 선지에 나온다라는 거는 이 정도는 니네 고3으로서 알고 있는 단어여야 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4번. 일반적인 원리를 전제로 하는데 이거 일반적인 원리 아니고요. 인증샷 현상의 문제 해결 방안. 얘들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무슨 해결 방안이야. 그죠? 자, 그다음에 5번 갈게요. 또야. 관찰한 후에 그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도 없고요. 쟁점별로 분석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으로 갈 수가 있었고요. 자, 39번으로 바로 갈게요. 봐봐. 지금 너희 느낌 봤지? 앞에 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요. 섞인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장문 하나만 노리고 있잖아. 가 하나만 노리고 있다고.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맞겠네. 자, 화작 문제는요. 요렇게 쓰면 딱 맞겠네요. 가 하나만 노려. 나 하나만 노려. 얘는 가와 나가 섞여 있는 거야. 요렇게 보시면 딱 맞겠네요. 그쵸? 네. 지금 눈에 보고 있죠? 계속 합시다. 다음은 가 4문단의 초고의 나 4문단에 반영된 수정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얘들아 4문단 바로 밑에 비교 가능하게 갖다 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인증샷이 바람직한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히 나타난다. 행위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는 활동에는 인증샷 외에 공모전이나 캠페인 여기서 이상하지. 야, 지금 인증샷이 앞에 봐. 우리는요. 인증샷은 동기를 유발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긍정적이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활동은 인증샷 외에도 공모전이나 캠페인이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인증샷의 긍정적인 기능을 얘기하는데 이게 쓸모 있어 없어? 쓸데없는 정보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지워야 된다. 이처럼 다양한 인증샷은 폭넓은 인간관계의 기반을 형성해서 가치 있는 행위를 이끌 수 있다. 근데 있잖아, 폭넓은 인간관계? 우리 이것도 조금 애매한 것 같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토대로 해서 4문단 한번 읽어볼래? 이와 같이 인증샷이 바람직한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는 와, 괄호 부분, 공부, 절약, 봉사, 구체적인 사례가 추가됐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공모전 캠페인 없어졌어. 맞죠?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갔다. 행위의 동기, 노란색 부분 들어갔지. 얘들아 봐봐. 우리 선지 5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부분임을 고려해서 기대 효과의 일부를 앞문단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봐봐. 수정한 부분이 어디냐면 폭넓은 인간관계 기반 형성. 이 노란색이야. 폭넓은 인간관계 형성이라는 내용을 뭘로 수정했어요? 앞문단에 나온 내용. 자, 앞문단이 뭐야 얘들아? 선생님 노란색 다 체크해놨지. 앞문단에서 지금 노란색으로 계속 반복됐던 말이 뭐야? 동기유발이야 얘들아. 그 동기유발이라는 단어가 4문단에 한 번도 안 나왔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이걸로 마무리하자가 된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폭넓은 인간관계를 뭘로 바꿔놨어요? 행위 유발로 바꿔놓은 겁니다 얘들아. 행위 동기로. 이해됐어요? 괜찮니? 네. 자, 그래서 5번은 맞는 얘기고요. 자, 4번 갈게요. 글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예를 추가한다라는 거. 공부, 절약, 그 다음에 봉사 인증샷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들아, 독자를 야, 이거 너무 쉬웠잖아. 독자 명시하는 부분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가 않았잖아. 4문단만 읽어도 답이 나오겠다, 야,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답 틀렸고요. 자, 2번 갈게요. 글에 제시한 자신의 견해를 강조하기 위해 재언을 추가한다. 얘들아, 재언이라는 단어 알고 있니? 그냥 쉬워요. 의견을 내놓는다라는 뜻이에요. 모르면 체크해야 됩니다. 재언이라는 단어, 시율성이라는 단어, 아주 잘 나오는 논박이라는 단어, 무조건 그냥 잘 나오는 단어야. 자, 1번. 글의 맥락을 고려해서 논점에서 벗어나는 내용 삭제한다라는 건 공모전과 캠페인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쉽게 3번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어디로 가나요? 이제 나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나 지문 들어가자.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이 동그라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아리는 사회현상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비평문을 작성해 공유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으며 사고를 확장할 수 있고 나아가 그런 활동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 얘들아, 마중물이 무슨 단어예요? 마중물. 마중물은 준비 자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뭐라고 할까, 이 마중물을. 마중물이 선생님 봐봐. 이 원래 진짜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펌프 같은 걸로 물 끌어올릴 때 미리 이제 물이 있는 걸 그걸 마중물이라고 하거든? 근데 진짜 그렇게 쓰는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로 쓴다기보다는 약간 뭔가를 할 때 이렇게 물꼬를 트는 느낌? 뭔가 이게 준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답변이네요. 만약 동아리에 들어오면, 자, 상황을 가정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비평문을 모아서 출판하고 싶어요. 라는 건 개인적인, 주관적인 소망을 말했고요. 활동의 성과가 한 권의 책으로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학생 1이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출한 비평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신 글감이 현 시점에서 논의할 만한, 얘들아, 사회적 현안, 이거 뭐야? 시의성에 관한 질문을 했다는 거야. 요즘 시의성에 맞냐? 야, 쉽게 나눠봐. 이거 뭐야? 요즘 이슈와 맞아? 이거야, 요즘 이슈야? 이거 물어본 겁니다. 요즘 이슈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최근 다양한 활동을 인증샷으로 올리는 친구들이 많아! 하니까, 야, 이거 시의성? 맞아! 라고 대답한 겁니다. 자, 청소년 삶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초록색 갈게요. 근데 비평문을 쓰기 전에 인증샷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충분히 검토하셨나요? 네, 비평문을 쓸 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관점뿐 아니라 제 관점이야. 긍정적인 관점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관점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인증샷이 보여주기식 행위이기 때문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대놓고 비판하지는 않았는데 그게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대놓고 비판하지 않았으니까 왜 너는 이걸 대놓고 비판하지 않았니? 근데 봐봐. 이것에 대해서 대놓고 비판하지 않았는데 혹시 이게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나요? 하고 이제 물어본 거야. 글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네, 저는 미주친대만 읽을게요. 파란 색깔. 일부에 불과한 과시와 허세가 주된 특징이라고 봤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증샷이 자기의 가치관을 담아 자기를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정적인 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회색 파트 아까 읽었죠? 이거 둘의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근거인 것 같아요. 라고 했고 얘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었어요. 회색 파트. 자, 그럼 이제 주황색으로 갈게요. 다른 근거 자료와 달리 타인의 소감을 직접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어떤 효과를 얻고자 이 근거 자료를 선택해서 활용했나요? 참여자의 실제 목소리를 직접 제시해서 독자의 공감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활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공지했던 공통 질문입니다. 우리 동아리에서 본인을 선발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하고 블라블라블라 라고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 A 파트에 들어가는 거는 뭐 쉽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요. 지금 이제 읽었으니까 바로 라지 A 파트 들어갈게요. A라고 하면은 상관없어. 왠지 알아? A에서 학생 1이랑 학생 2가 발화를 한 번씩밖에 안 해.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복잡한 문제가 아니야. 근데 만약에 얘들아 이 A가 없다고 생각해봐. 복잡해지는 거거든. 만약에 그런 문제가 혹시라도 나오면 학생 1을 발화해서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그러면 학생 1만 딱 동그라미 쳐요. 내가 이거 니네 왜 설명하는 줄 알아? 학교 내신에서는 절에 시간을 잡아먹으려고. 요즘 모의고사에서는 안 그래. 시간 쓸데없이 잡지 않아, 얘들아, 화작에서. 엄매에서는 좀 잡으려고 해. 엄매가 조금 이제 시간을 많이, 자, 어쨌든. 근데 내신에서는 너희가 그럴 때가, 난 지난 시험에서 봤는데, 이런 거. 시간 잡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 A 없이 학생 1의 발화와 학생 2의 발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복잡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험지에다가 학생 1만 동그라미 다 쳐. 그래서 먼저 학생 1만 봐.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문제 선지 다 소거해. 그 다음에 학생 1로 답이 안 나와? 그럼 이번에 학생 2에다가 다른 도형 그려. 그래서 학생 2의 발화만 봐. 이해됐어? 왜냐면 이게 전체적인 글이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 길지 않기 때문에 걔네 발화만 따로 떠서 봐도 내용 이해 안 되는 거 아니고요. 이거 우리 이미 읽은 글인데 걔네 발화 따로 떼서 본다고 해도 내가 이해가 안 되니? 충분히 이해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떼서 봐도 상관없습니다, 얘들아. 이게 오히려 실수를 더 줄일 수가 있어요. 자, 41번에 A 봐라. A 봐라는 너무 쉽지, 왜? 학생 1과 2가 딱 한 번씩만 발화하기 때문에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틀린 거, 맞는 거 찾는 거니까 틀린 것도 다 갈게요. 자, 학생 1만 가겠습니다. 학생 1. 지원자와 공유하는 정보 뭐야? 미리 비평문 써왔지, 그치? 그걸 바탕으로 해서 관련된 경험을 묻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근데 그래서 학생 1부터도 이미 틀렸어, 얘들아. 그죠? 요렇게 푸시면 되고요. 학생 1에 봐라. 가겠습니다. 계속 3번. 답변에 대한 조건을 추가하며 질문하고 있다? 틀렸어. 학생 1로만 가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지원자가 여러 가지 말을 했다. 젠장. 지원자의 바라는 여러 가지. 그럼 지원자 바라만 확인하면 돼. 재진술하여 질문의 의도를 파악한 후 답변, 재진술, 얘들아. 지금 지원자가 학생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재진술한 부분은 찾을 수가 없고요. 자, 5번. 학생 2의 질문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근데 이것도 땡큐인 게 지원자가 2번 나오기는 했지만 학생 1의 질문에 대한 답변, 학생 2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니까 바라가 각각 하나씩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됐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발화 하나씩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라 그렇게 피곤하지 않게 풀어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봐봐. 지원자는 학생 2의 질문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로 뭐 답변하고 있다는데 아니지. 아까 내가 이 본문에 다 써놨어요. 얘들아. 주관적인 소망을 얘기하고 있다고. 자,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학생 2는 예상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질문하고 있다. 이것도 내가 본문에다 다 체크해놨죠? 아까 뭐야? 우리 동아리에 붙는다면 이렇게 해놨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입니다. 자, 42번 가도록 할게요. 자, 장문 조건 전략. 자, 갈게요. 조건부 장문. 나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타인의 평가를 인용해야겠어. 자, 보라색. 실제 경험을 언급해야겠어. 얘들아, 둘 중에 뭐가 편하니? 타인의 평가 인용. 그 다음에 실제 경험. 나는 타인의 평가 인용하고. 이게 더 빨리 찾기 쉽잖아. 체크해보면은요, 1번 선생님께서 나를 성실함의 대명사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자, 3번 친구들이 긍정왕이라고 부릅니다. 자, 5번 친구들에게 소통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2번하고 4번을 미리 제껴야지.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3번, 5번에서 실제 경험이 언급되었는가를 찾으면은요, 서윤아. 그러면 이제 1번이 남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정답은 몇 번이었어요? 1번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 이제 40번 갈 차례인데요. 얘들아, 40번. 선생님이 색깔 표시해 놓은 거 보입니까? 이걸로 끝났어. 선생님이 지금 본문 읽으면서 색깔 다 일치시켜 놓은 거. 이거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분홍 색깔. 본문 봐봐. 분홍색 비교. 가의 분홍색 볼게요. 인증샷은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자, 나의 분홍색 봐. 글감이 현 시점의 시일성이 맞나요? 시일성이라는 단어 모르면 못 풀게 돼 있지, 지금 이거. 인증샷을 올리는 친구들이 많아서 청소년 삶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번. 시일성과 관련해서 작성한 메모. 자, 시일성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못 풀게 돼 있어, 지금. 이해됐니? 자신이 없다고, 얘들아. 아람아, 괜찮니?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2번 파란색 보면 되죠. 근데 내가 얘들아 파란색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안 읽어도 되죠? 자, 파란색 바로 2번 선지 가겠습니다. 네, 맞아요. 요 그냥 2번 그대로야, 얘들아. 그냥 색깔 따라가면 돼. 자, 그 다음에 초록색. 얘들아 답만 갈게요. 답. 초록색 선생님이 얘기 안 했습니다. 초록색 잘 봐.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답 잘 봐. 학생이 초록색으로 갈게요. 혹시 빅평문을 쓰기 전에 인증샷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충분히 검토했나요? 하고 물어봤어.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메모 가겠습니다. 40번에 초록색 메모 볼게요. 한쪽의 관점만 살핀 것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메모였어요. 이 질문이. 자, 3번 선지 갑니다. 나에서부터 읽을게요. 나에서부터. 쓰기 과정에서 검토한 관점들을 그래서 밝혔는지를 아니, 선생님 봐. 다양한 관점들을 살펴보셨나요? 이건 물어봤지. 근데 다양한 관점들을 이 글에서 밝혔나요? 라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 아슬아슬하게 말장난 쳐놓은 거야. 이해돼요? 바쁠 때 이런 거 놓친다고, 얘들아. 뭔 의미인지 알겠어? 이게 맞아 보여, 초록색이. 이해됐니? 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어디가 틀렸는지 이해됐어요? 자, 3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얘들아, 분홍색, 파란색, 회색 다 읽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안 할게요. 자, 4번 주황색. 얘들아, 주황색 내가 설명 안 했었나? 주황색도 설명했습니다, 얘들아. 주황색. 이 부분 한 번만 체크할게요. 주황색 가에서 어떤 부분이에요? 직접 인용한, 학생의 목소리 직접 인용한 부분이었고요. 나에서는 뭐예요? 타인의 소감을 직접 제시한 부분이 있네요. 어떤 효과를 얻고자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네, 독자들의 공감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선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색깔 다 일치시켜 놨으니까요. 이거 그대로 그냥 본문 공부만 하시면 선지 공부까지 다 그냥 한꺼번에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니? 네,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졌다 갈게요. 43번, 45번 여기 좀 볼게요. 장문 상황은 얘들아 여기 장문 상황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정보가 꽤나 많기 때문에 여기 좀 꼼꼼히 읽어줄게요. 보자. 음식 문화 연구원을 꿈꾸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 있는 사회현상인 미식 관광에 대해서 알리는 그 정보 전달이 목적이네요. 목적. 글의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거기다 글의 목적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글의 목적 알 수 있고요. 교지에 실으려고 한다. 교지라는 말을 보는 순간 우리 여러 번 했었지 수업에서. 이거 전달 매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상 독자. 여기서 얘들아 교지라는 건 학교 안에서 발행하는 책이기 때문에 예상 독자는 당연히 그러면은 선생님, 학생, 그리고 나아가서는 학부모까지 학교 구성원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1문단 가보자. 초고야. 여행 경험의 증가와 여행 관련 방송의 영향으로 관광객들의 요구가 다변화되고 있다. 자, 그중에도 음식과 관련된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는데 배경이 제시됐고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관광 정책의 새로운 새로운 흐름으로 미식 관광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식 관광은 자 이제 용어의 차이를 설명하기 시작할 거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음식 관광에서 더 나아간 방법 개념으로 지역 음식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 체험을 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의미한다. 두 개의 개념 정의가 나왔어요. 근데 용어의 차이가 뭐야? 음식 관광과 미식 관광의 어떤 더 나아가는 그 개념의 차이를 설명했고요. 즉 미식 관광은 방문객들이 음식을 통해서 지역의 맛을 즐기고 문화적 지식까지 함께 얻음으로써 얘들아 맛과 지식까지 하는 총체적 경험을 제공한다라는 거. 총체적 경험이라는 단어. 자, 이 문단 갈게요. 자, 미식 관광의 의미, 효과. 첫 번째, 지역 식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효과가 있다. 얘들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이걸 찾는 게 킥이야. 뭘까? 지역 식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효과가 있다. 얘들아 여기서 니네가 딱 핵심이 되는 단어 하나만 딱 고른다면 뭘 고르겠니? 야 이거 말로 안 할 것 같으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샤프 한번 들어봐. 샤프 들고 나 요 노란색 형광펜 중에서 나 요 문장에서 난 요 단어가 킥일 것 같아 하는 단어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럼 보자. 이거 답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미식 관광은 지역 식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효과가 있다. 지역의 식문화는 전통 조리법, 향토 재료를 활용한 음식, 역사적으로 오래되어서 지역의 정체성을 지닌 미식 식당 등으로 대표된다.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통해서 지역의 맛을 보존하고 개량해서 지역의 식문화를 발전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미식 관광이 얘들아 읽는 도중에 나는 내 생각을 좀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꿔도 됩니다. 발전시키는데 미식관광이 기여하는 것이다. 지역 간의 음식들이 유사해지고 토종 재료가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얘들아 이런 게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이런 노란색이 도움이 되는 거지. 지금 미식관광이 갖는 의미는 더 클 수 있다. 프랑스와 일본 등 여러 나라는 지역 식문화 보존의 수단으로 미식관광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런 관련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서연아 바꿨니? 우리 서연이 맞았는데. 내가 고쳐야 될 사람들은 안 고치고 있는데 만진 사람이 고치고 있다니. 자, 볼게요. 자, 그러면 나 이제 4문단 그냥 바로 나갈게요. 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음엔 지역 경제 측면에서도 미식 관광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 얘들아 지금 잘 봐. 야, 미식 관광은 굉장히 효과가 좋아 하고 두 가지 맥락에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야. 자, 앞에 봐요. 이거 내가 포인트 안 잡아줄 거야. 이따가 얘기할 거야. 야, 나 지금부터 미식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미식 관광은 기존의 음식 관광에서 좀 더 나아간 발전된 형태야. 이거는 약간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
지역의 식문화를 발전시키고 보존할 수 있고, 두 번째, 경제적으로도 아주 효과가 대단해 라고 이제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식재료의 생육 환경은 맛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나고자 하는 특산물이나 원재료는 지역 음식의 핵심 요소이다. 이 때문에 미식 식당들의 식재료 구매는 지역 내 농가와의 직접 연결을 전제로 한다. 이를 통해서 지역 농가들은 유통 비용 절감과 안정적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고, 미식 식당은 지역의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활용한 좋은 음식으로 미식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미식 체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이 관광객들이 유입되며 지역 경제 전반의 활성화까지 꾀할 수 있다. 일석이조네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식당도 좋고 지역 경제도 좋고 관광객도 좋고. 자, 현재 미식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 여러 지역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노력이 음식 관광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앞에 1문단에서 그랬지, 음식 관광과 미식 관광은 달라.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미식 관광 아니고 음식 관광이야. 왜? 미식 관광이 뭐야? 초록색. 아까 1문단은 초록색 기억납니까? 총체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미식 관광이거든. 근데 얘들아, 지금 이 글만 읽고선 초고라잖아. 초고니까 아니 뭘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그 총체적 경험이 뭔 거야? 왜 음식 관광이랑 미식 관광이랑 약간은 알겠는데 아주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그치? 그게 이제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한테 좀 보여줄 거예요. 자,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요. 쉬운 문제들은 조금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 45번. 이런 45번 문제가 제일 좀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치? 내가 이런 45번 같은 문제 어떻게 푸는지 얘기해줬지? 선생님이 지금 내신 푸는 거니까 문단 한번 쭉 읽은 거야. 원래 45번 같은 문제가 제일 시간이 쫄리고 제일 짜증날 지점이거든. 선생님 봐봐. 원래 이 45번 제일 마지막 문제잖아. 그럼 화작 풀 때 니네 다 어차피 정시 하든 최저 안 맞추든 정시를 안 하든 수능 안 볼 거야. 볼 거잖아, 보기는. 그치? 그때 화작 할 때 니네 마음속에 생각해도 이 45번이 제일 집중력 떨어져 있을 때고, 만약에 순서대로 푼다면, 그치? 제일 시간이 쫄릴 때잖아. 그때 야, 이 한 면 다 차지하고 있는 지면 활용도 봐라. 읽기가 싫단 말이야. 근데 잘 봐. 요런 지문 보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5문단을 보강한다. 5문단 동그라미, 3문단 동그라미, 4문단 동그라미, 2문단 동그라미, 1문단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니네 생각해봐. 지금 얘네가 딱 5문단의 글을요. 선지 5개에서 하나씩 건드리고 있단 말이야. 보통 이 45번 자리에 이런 유형이 건드리고 있다고 얘들아. 그럼 얘들아 이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 야, 1문단 읽고 이거 선지 5번으로 내려와. 우리 1문단 한번 다시 한번 빠르게 스캔해볼까? 1문단에서 무슨 얘기했지 얘들아? 야, 요즘에 TV 프로랑 이런 거 저런 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미식 관광이 아주 주목받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1문단에서 했단 말이야. 그럼 자, 1문단의 구체화할 내용을 한번 봅시다.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볼게요. 자, 기억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5번 풀어버리고, 얘들아 2문단 읽은 다음에 어떻게 와야 돼? 선지 4번 풀어버리고, 자 3문단 읽은 다음에 어떻게 와야 돼? 선지 2번 풀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풀어야 자연스럽게 문제 풀면서 문단도 다 읽어버리는 거. 이해됐어요? 지금은 선생님이 내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거 안 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니? 내용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자료를 한번 볼까요? 전문가의 인터뷰 가겠습니다. 지방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놓은 아까도 나 여기서 버벅댔니? 관광 정책들이 지역 내 맛집 홍보에 집중된 경우가 많아요. 지금 되게 국내 어떤 정책의 한계점을 얘기하고 있지. 이거 어디서 봤는데 회색깔 일치하잖아요. 얘들아, 우리 5문단에서 했던 거 봤죠? 지금은 음식 관광에 머물러 있어. 난 미식 관광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구절이었잖아요. 오케이. 얘들아, 그럼 기억을 딱 읽는 순간 뭐라고 생각해야 돼? 야, 이거 5문단에 어울리겠네.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야지, 얘들아. 지금은 음식 관광 정책에서 더 나아간 미식 관광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기억은 5문단에 어울리겠다라는 거 잡고요. 그럼 얘들아, 우리 1번 선지 해결한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럼 나 다음 계속 읽을게. 요리에 대한 기본 소양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와 역사 그리고 환경 관련 지식까지 갖춘 음식 문화 해설사를 양성하고 향토 음식이나 식재료 발굴이나 그리고 지역 특산물이나 향토 재료를 통해서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서 지역 특색을 깊이 있게 체험할 잠시만 체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아까 우리 체험이라는 단어 어디 나왔는지 기억납니까? 1문단에 나왔어요, 얘들아. 2문단에 나왔어. 2문단 어떻게 됐지? 지역과 연결되는 총체적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이 초고만 읽고는 어떻게 하면 이 총체적 경험을 할 수 있지 싶었는데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놨어. 뭐라고 해놨니, 얘들아? 문화 해설사를 양성하거나 향토 음식이나 식재료를 발굴하거나 특산물이나 향토제를 이용해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거나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해놨죠. 이렇게 하면 관광객들이 지역의 특색 있는 깊이를 체험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이 파트는요, 회색과 초록색 집중해봐. 회색은요, 5문단에 어울리고요, 초록색은 2문단에 어울린다라는 거지. 이해됐니, 얘들아? 괜찮니? 자, 그러니까 얘들아 잘 봐. 지금 이 기억은요, 5문단하고 어디에 어울리는 거야? 2문단에 어울리는 거야. 이해됐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번 선지는 무조건 맞고요. 4번 선지 보입니까? 4번 선지에 기억 들어가 있지? 지금 이 4번 선지에 2문단에 어울린다란 2문단에 특히 어디? 얘들아 이거 2문단 잘라서 읽을게요. 기억 동그라미. 니은에다가 세모. 니은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 구분 지으려고 얘들아 빨리빨리 쫓아옵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쫓아와요. 처지지 마. 자, 기억 동그라미, 니은 세모. 이거 선지 구분하는 거 배워. 미식 관광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정책으로 제안된 내용 관련. 자, 정책의 성공 사례. 이거는 얘들아 안 나왔어야지. 미식 관광이 관광객의 총체적 경험에다가 동그라미. 이거는 지금 기억에 나와 있는 거지. 이해됐니? 아직 읽지 않았지만요. 니은에다가 세모 쳤죠. 정책의 성공 사례에다가 세모 쳐. 이게 지금 니은에 나와 있거든. 근데 이 성공 사례가 이 이문단에도 어울린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네, 요렇게 선지 볼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럼 니은 한번 갈게요. 프랑스의 세모시가 주도하여 개발한 올리브 미식 프로그램은 올리브를 주 재료로 활용해서 어쩌고저쩌고 역사까지 배울 수 있어서 관광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대요. 여기까지 끊어. 자, 여기까지 지금 분홍색만 한번 연결 지어 볼게요. 뭐야? 미식 관광의 취지를 살릴 수 있어. 근데 성공 사례까지 쫙 끌어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거 몇 문단에 어울린다? 우리 구체적인 사례 제시했고요. 성공 사례까지 얘기할 수 있는 이 문단에 어울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다음 니은 얘들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이후부터 읽어볼게요. 22년에는 관광객들이 해당 지역 방문 동기로 나 그 프로 봤어. 야, 그래서 나 이 올리브 그거 먹고 싶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전까지 늘 1위를 지키던 지역 자연 경관 감상. 자연이 예뻐서 가고 싶어. 이걸 제치고 미식 프로그램 참여가 1위로 꼽혔다. 요거. 자, 그 다음에 디귿 신문기사 볼까요, 얘들아? 아우, 뭐가 도형이 많네. 최근 몇 년간 동그라미시 대표 미식식단 마름모에는 동그라미시 여행지 중 방문 관광객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그라미시에 당일 여행을 오는 사람 중 99.2%가 마름모 방문이 여행 동기라고 응답했고 마름모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다 필요 없고 얘들아 그냥 다 필요 없어 얘들아 잘 봐. 어쨌든 뭐야 선생님 봐봐. 여기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여기서 돈을 썼잖아. 그럼 뭐야? 나아가서 그 식당의 매출과 그 지역의 경제가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야. 잘 봐요. 그래프 봅니다. 보라색 해당 식당의 매출액. 하늘색 동그라미식 관광 총 소비액. 얘들아 지금 그래프 봐봐. 같이 발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얘들아 노란 색깔 있습니다. 결과가 비례한다라는 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이 미식 관광이. 이해됐니? 얘들아 그럼 지역 경제 얘들아 지금 효과 1이야 효과 2야? 야, 나 이거 혼자 하면 나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효과 1이랑 어울려 효과 2랑 어울려 지역 경제. 미식 관광은 지역 경제를 살려요 하는 건 2번이랑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몇 문단에 어울려요? 3문단이 아니라 4문단에 어울리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은 4문단에 보강한다라는 3번 내용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 얘들아 풀이 다 했어. 이제 5번만 가면 됩니다. 자, 니은과 디귿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의 지역 방문 동기의 순위 변화와 여행 방문 중 장소의 순위를 음식 관련 특별한 경험에 대한 관광객의 수요를 보여주는 1문단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라는 거 1문단에도 어울리겠네요. 자, 얘들아 2번 풀이 갈게요. 기간에 대한 얘기는 우리 본문에도 없었고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 2번 너무 쉬웠다라는 거죠. 이해됐니?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43번 가겠습니다. 다음 초고를 쓰기 위해서 학생들이 세운 계획의 일부이다.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야, 너무 쉬웠어. 다 나왔고요, 얘들아. 미음만 볼게요. 지역의 관광객 증가와 관련해서 미식식당 관광 정책의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한다? 이런 거 비교하는 거 안 나왔어요. 나머지는 다 나왔고요. 자, 선생님 다 잘 체크해놨기 때문에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자, 44번 가겠습니다. 얘들아, 선생님 봐봐. 이게 선생님이 왜 그랬냐면 나 이거 이제 나중에 얘기해주고 싶어. 특히 정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잘 들어. 원래 조건을 맞추는 작문 문제는 항상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지. 아까 전에 우리도 나왔잖아, 얘들아. 그치? 아까 요거 전에 풀었을 때도. 근데 이 조건이요, 항상 이 보기 박스에 들어있고 보기 박스에 1번, 2번, 뭐 많으면 조건 3까지도 나올 수 있어. 근데 그냥 조건이라는 게 맨날 뻔했어. 맨날 표현상 특징 아니면 내용을 물어봤단 말이야. 예를 들면 표현 특징 의인법을 활용해서 뭐 마지막에 내 얘기를 강조가 아니라 강조해야겠어. 아니면 아까처럼 뭐 실천한다는 내용을 넣고 싶어. 이렇게 하잖아, 얘들 보통. 그럼 우린 고지고대로 해주면 되거든. 근데 니네 이제 유형이 바뀌었고 이 유형이 바뀐 문제에 대해서는 니네 지금 다 틀렸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 노란 색깔 칠해놨죠, 본문에다가. 여기 키워드 한번 잡아보라 그랬지. 지금 자 1번 노란색 가봐봐, 얘들아. 3문단에 노란색 가볼게요. 효과 1번. 잘 봐. 지역 식문화를 보존시키고 발전시킨다? 앞에 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야, 효과 1, 2야. 그럼 여기서 미식 관광을 하면은 지역의 식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역의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거야. 포인트는 식문화와 경제야, 얘들아. 식문화와 경제. 이거를 못 잡으면 앞에 봐요. 이 조건을 못 맞추게 돼 있어. 못 맞추게. 나 요 문제 보고 좀 신박했거든? 어라? 저 키워드 못 잡아내면 조건 못 맞추겠네? 라는 생각이 빡 들었단 말이야. 지금 문제 봐봐. 자, 봐요. 초고의 3, 4문단에 제시된 미식 관광의 효과를 포괄하도록 얘들아 밑줄 쳐봐. 문단별로 단어를 찾아서 활용하래잖아. 니네한테 지금 이거 키워드 잡으라는 거거든? 근데 그 키워드 잘못 잡으면 망하는 거야. 못 찾는 거야. 근데 그 키워드를 내가 지금 어디다 잡아놨어요? 문화와 경제에 잡아놨죠. 지금 얘들아 빨간색과 파란색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 4번. 이해됐니? 특히 난 근데 이게 아직 44번이요. 시행 단계인 것 같아. 시행 단계. 그게 시행 단계라서 솔직히 문화보다 경제는 잘 잡았을 것 같거든? 경제? 그리고 경제가 들어가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 4번. 그지 않니? 근데 앞으로는 이게 좀 더 발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이해됐어요? 이런 문제가 좀 있구나라는 거. 밑에 물론 잘 봐. 긍정적인 관점을 드러낼 거에다가 밑줄 쳐봐봐. 선생님 저는 그러면 앞에 이거 키워드 못 잡으면 난 이걸로 찾아낼게요. 근데 이걸로 너무 애매하지 않아? 그지? 저걸로 찾으면 시간 오래 걸리고요. 정확하지도 않아요. 애들. 저걸로 다 나오지도 않고. 결국에는 이렇게 화작 문제에서도요. 저렇게 키워드를 잡는 올바른 독서를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런 키워드 잡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하시면 여기 이거 화작에도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니, 얘들아? 네. 35번은 내가 표지 찾으라 그랬지, 표지. 이 괄호 부분. 그냥 괄호 부분이 아니라 내가 괄호 체크해놔서 그런 거야. 적절하게 찾을 수 있는 표지를 먼저 찾으라 그랬는데 잘 봐요. 1번 선지. 준언어적 표현. 이게 괄호 부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준언어적 표현은 우리 본문에 무슨 표시돼 있니? 괄호 표시가 돼 있어요, 얘들아. 우리 이거 알지? 비언어, 준언어, 언어적 표현. 언어적 표현은 당연히 말이 들어가는 거. 이거 좀 똑바로 적어보면 이왕 하는 김에 음성에다가 내용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윤아 조용히 해 이렇게. 지금 음성에다가 내가 요구하는 내용까지 들어간 거지, 그치? 근데 준 언어적 표현은 음성만 들어가는 거야. 음성만 예를 들면 이런 거. 나는 지금 서윤아 조용히 해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거든? 근데 약간 이런 식이야. 자, 총체적 어쩌고 저쩌고에는 이런 거야. 내가 지금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서연아 조용히 해라는 얘기가 안 들어갔단 말이야. 하지만 내가 목소리 톤이나 어떤 목소리의 속도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뭐만 들어갔니? 음성만 들어가고 내용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내용은 안 들어갔지만 내 의사 전달은 됐어 안 됐어? 됐단 말이야. 이게 준 언어. 준 언어를 다른 말로는 뭐 쉬운 말로 반언어적 표현이다라고 얘기. 정말 반만 들어간 거잖아 언어가. 이해됐어요? 자, 비언어는 뭐예요? 비언어는? 이런 거. 이런 거. 이해됐어? 뭔 얘기인지? 음성도 없고 내용도 없었지만 순간 떠들던 서윤이가 어떻게 했을까? 흠칫해서 날 쳐다봤겠지. 이해돼요? 네, 이런 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얘기를 했어요. 이해됐니? 예. 혹시 모르잖아. 난 모르는데 혹시 몰라서 질문 못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혹시나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준 언어적 표현이라는 건요. 어쨌든 뭐가 돼 있어요? 괄호 표시가 돼 있다. 얘들아 그럼 이걸 읽는 순간 잘 봐. 1번 선지를 읽는 순간 뭘 찾아야 돼? 본문에서 괄호 부분 빨리 찾아봐. 1문단에 괄호 있네? 천중의 반응을 살피며 아니고 제시했다? 아니고 오케이 1문단의 마지막 부분 천천히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사이테스입니다 라고 돼 있죠. 그럼 오케이 1번 선지 갈게요. 준 언어적 표현을 활용해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다. 완전 맞지. 1번 통과. 이런 식으로 풀라고 얘들아. 요 문제는 요 내가 방학 때도 했었어. 그죠? 자 2번 선지 발표 중간중간에 질문을 던지면 얘들아 질문을 던지대. 니네 이거 못 찾아야 돼. 물어봐야지. 소영아 이거 못 찾아야 돼 본문에서. 야, 어쩌나 물음표 찾아야지. 야, 물음표 찾아봐. 1문단에 물음표 2개 있다. 청중의 반응을 살피면 해. 오케이, 통과. 야, 이거 지금 몇 초 걸렸어? 야, 그래. 1초 걸렸어. 2번 선지 푸는데 1초 걸린다고, 얘들아.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3번. 용어의 개념을 설명한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자, 1, 2번 선지와 3번 선지를 구분해봐. 이게 무슨 차이야? 3번 선지는요, 내용을 물어보기 때문에 표지가 없어. 우리가 본문에서 어디를 봐야 되는지 몰라. 이해됐니? 그래서 이건 따로 체크가 들어가야 돼요. 내용 개념 밑줄. 자, 4번. 청중의 질문을 듣고 밑줄. 자, 그 다음에 청중의 기억을 환기했다 밑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읽어가면서 처리해야 되니까 자, 이 1번 문제는 아마 어떤 거예요? 시간을 좀 잡아먹고 있다. 이런 거. 하지만 운이 좋을 때 만약에 이런 1번과 2번 같은 선지에서 답이 나온다면 어때요? 난 진짜 3초, 2초 컷으로 풀고 넘어가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네, 요런 스킬 같은 것들은 조금 계속 염두에 두시고, 체화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어쨌든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어렵지 않아서 빨리 내용 읽겠습니다. 자, 1번 1문단 갈게요. 안녕하세요. 발표자 동그라미입니다. 지난 동물의 날 행사 때 참여했던 설문조사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있군요. 동물 키우기 관련 설문이었죠. 여기를 보면 동물을 키우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네요. 하지만 우리가 생명을 키우는 일을 결정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자, 자료를 제시했네요. 여기를 보면 동물을 키우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네요. 하지만 우리가 생명을 키우는 일을 결정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책임한 행동이 생물 종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약 중에 하나가 바로 사이테스입니다. 하고 내가 준 언어적 표현 한번 실행해봤어요, 얘들아. 이해됐니? 집중하라는 거지 뭐. 자, 그다음에 2문단 갈게요. 사이테스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중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인데요. 얘들아, 오케이. 개념 정의 나왔네. 3번 선지 내려가. 개념을 설명해서 낯선 용어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얘들아, 근데 잘 봐.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얘들아, 청중의 이해를 돕는 거는 따라오는 쌍둥이 선지 아니니? 오케이. 자, 그럼 얘는 통과.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3문단이란다. 자, 노란색 갈게요. 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안해, 얘들아. 2문단 그냥 천천히 읽을게. 불법 거래, 과도한 국제 거래로 인해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수많은 사이테스 하연국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테스는
생물종을 멸종 위기 위험 정도에 따라서 부속서 1, 2, 3로 구분하여 등재하며 여기에 등재된 생물종을 통상 사이테스종이라고 지칭합니다. 여기를 보면 부속서 하나, 둘, 셋에 등재되어 있는 종의 수와 각각 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이테스 부속서 1에는 호랑이, 표범 등이 등재되어 있으며 이들은 원칙적으로 얘들아 여기 좀 집중해 볼까? 부속서 1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밑줄 원칙적으로 국제거래가 불가. 밑줄 예외적으로 학술 연구 목적인 경우에만 가능해서 만에다가 포인트. 계속 읽어볼게요. 얘들아 근데 여기 읽었을 때 잘 봐. 그냥 바로 넘어갈게. 우리 36번에 5번 선지 그냥 바로 가봐. 이거 말장난 친 거 봐봐. 자료 3 봐봐. 자료 3이요. 이렇게 돼 있다. 야 누가 봐도 부속서 1, 2, 3 돼 있는데 지금 이거 디귿이지. 그죠? 잘 읽어볼게요. 자료 3은 사이테스 종 중 2.69니까 부속서 1, 2, 3 중에 몇 위를 말하는 거야? 1위를 말하는 거죠. 근데 봐봐. 1위에 해당하는 종만이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거 말장난 어떻게 쳤는지 비교되니? 아까 전에 자 이거 말장난 친 거 잘 봐. 이거 애들이 이거 많이 넘어갔을 거야. 바쁘게 글을 읽으면 발췌독하는 사람의 발목을 자꾸 잡아 선지들이 요즘 화작이 그래. 지금 아까 1위 종은 원래 거래가 안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는 학술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본문에 써 있었거든, 얘들아. 근데 지금 선지에, 지금 5번 선지에 뭐라고 써 있었니? 1위에 해당하는 친구는 뭐라고 써 있었지? 1위만 학술 목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돼. 지금 말장난 뭘 쳤는지 기억나? 조사의 위치가 바뀌었지. 앞에 보세요. 얘는 학습 목적으로만 가능하다야. 근데 1위만 가능하다. 야 언제 1위만 학술 목적으로 가능하다 그랬어. 1위 거래될 경우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말장난 수준 보이니 얘들아? 이게 지금 뭐 하는 건 줄 알아요? 자 앞에 보세요. 애들이 발췌독하면 오케이 학습 목적으로만 그리고 1위는 얘네 이렇게 이거 발췌독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빨간색만 읽으면. 발췌독하는 애들은 다 걸고 넘어지겠다라는 거거든. 알아마? 이해됐어요? 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오답 이건 나중에 읽으면 얘들아 니네가 이게 무슨 말장난이지 하고 오히려 헷갈릴 것 같아서 지금 바로 넘어왔어요. 이해됐니? 네. 자, 그래서 요거 5번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5번은 그래서 X 잘 쳐주시면 돼요. 선생님 근데 미리 써놓기는 했어요.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문단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부속서 2, 3에는 상업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나 무분별하게 거래될 경우 멸종될 위험이 높은 종들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지. 잘 봐. 너 생각해봐. 저거 1위 학술 목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했잖아. 그럼 야 2, 3위는 학술 목적으로 거래 안 되겠니? 당연히 되지. 1위도 되는데? 이해됐니? 자 계속할게요. 환경부에 따르면 이거 했네요. 부속서 2, 3은 상업적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다. 자, 무분별하게 거래될 경우 멸종될 위험이 높은 종들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사이테스 제정 목적을 고려할 때 생물종을 키우는 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종을 키우게 된다면 이와 관련해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먼저 누리집에 해당 생물종이 이 종인지 알아봅니다. 이 종에 해당된다면 절차에 따라서 관련 기관에 신고한 후에 키워야 하며 이게 죽었을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번거롭죠? 절차가 귀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이 종 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여기 앞선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친구들이 관심을 갖는 동물이 다양한데요. 이러한 관심이 특정 동물을 키우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생명을 키우는 일 자체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변화를 촉구하는 어떤 이제 마인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고 있네요. 자, 37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37번에 1번 학생 발표를 듣고 사이테스 종에 해당하는 식물이 있다는 것도 알게 돼서 얘들아 식물에다가 점 2개 찍어봐. 식물 위에다가. 얘들아 여기서 식물 얘기 언제 했니?
식물 얘기 했어? 이 본문에서? 이문단 세 번째 줄. 야생 동식물 종을 보호하기 위해. 이랬니? 요거 놓쳤으면 안 됐죠? 자, 읽어볼게요. 발표를 듣고 식물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오케이. 새로운 지식 획득했고요. 우리 집에 있는 선인장도 이 종에 해당하는지 찾아봐야겠어. 선인장이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나 봐. 그치? 애정을 쏟고 있네요. 자, 학생 1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급된이야. 이거 나도 모르게 동물이라고만 생각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넘어간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이해됐어요? 자, 볼게요.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고 있다. 맞고요. 학생 1, 4번도 갈게요. 발표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했다고는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집 선인장도 찾아봐야겠다라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자, 학생 1은 맞지만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틀렸어요. 내가 찾아볼 수 있을까라는 이런 짓은 얘기하진 않았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학생 2 가겠습니다. 사이테스 종인 도롱뇽을 키우고 있는데 키우기 전에는 신고를 했어. 이거 이미 알고 있었던 지식인 거죠? 근데 죽는다면 그때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처음 알았어 라고 하니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네요. 학생 2 가겠습니다. 발표에서 언급하지 않은 아니죠. 언급됐으니까 알았지. 자, 그 다음에 학생 2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5번 선지 가겠습니다. 자신이 발표 듣기 전에 알고 있었던 지식을 듣고 수정하고 있다. 수정했다라는 거 맞다고 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살 때, 그러니까 살 때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런가요? 키울 때만 신고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 죽을 때도 신고해야겠네 하고 신고 안 할 거였는데 신고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수정된 거 맞습니다.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가겠습니다. 학생 3. 나는 근데 1만 얘기해서 아쉬웠다는 거야. 부속서 2, 3에는 무슨 동물이 있는지 좀 아쉬웠어. 그럼 찾아보지. 얘는 왜 탐색은 안 해? 그죠? 자, 아쉬웠어 하고 끝났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발표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는 없었어요. 자, 3번 틀렸고요. 5번도 학생 3은 수정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제일 쉬운 문제 35번에 4번 가겠습니다. 청중의 질문을 듣고 행동 변화를 촉구한다. 얘들아, 선생님이 행동 변화 촉구하는 부분 놔뒀죠? 마지막 부분. 근데 그게 청중의 질문을 듣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니? 네, 요렇게. 근데 얘들아, 이 화법 지문이 봐봐. 제일 조금 내용은 간결하고 쉬웠지만 선지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 좀 조심해야 될 선지들이 조금씩은 보이죠? 이해됐니? 네, 요렇게 조심하시면 됩니다.